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적외선 레이저를 활용한 아밀로이드 섬유 해리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의 주요 목차로는 논문 소개, 논문 배경, 실험 샘플, 실험 도식도, 실험 진행, 실험 확인, 시뮬레이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목차를 순서대로 하여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 소개입니다. 해당 논문은 물리화학 분야의 저널로 알려져 있는 저널 오브 피지컬 케미스트리 B 저널에 기재가 되어 있으며 2020년 6월 19일에 출판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의 주제의 영문을 해석하자면은 적외선 레이저 유도 아밀로이드 섬유 해리입니다. 두 번째는 논문 배경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특징인 아밀로이드 섬유의 분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섬유는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에서 관찰되는 정형적인 단백질 집합체로 이들의 분해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구진은 중적외선 자유전자 레이저 FEL을 사용하여 GNN, QQNY 펩타이드의 아밀로이드 섬유를 분해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레이저 주파수가 아밀로이드 섬유의 아미드 밴드와 공명할 때 섬유가 해리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섬유의 핵심 부분에서부터 분해가 시작되며 펩타이드 간의 수소 결합이 파괴되고 비구조화된 올리고머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험 샘플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펩티드를 사용하지 않고 GNN, QQNI 펩타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GNN, QQNI를 GY 펩타이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 대신 GY 펩타이드를 사용한 이유를 추정해 보았을 때 GY 펩타이드가 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가 간단하다는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저 조사 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해당 결과를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으며 긴 구조를 가진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를 사용할 경우 결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GY 펩타이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GY 펩타이드는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와 마찬가지로 베타시트를 형성할 수 있어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샘플은 GY 펩타이드를 아세트산 pH34의 아세트산을 8:2 비율로 용해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 용해한 스톡 용액을 37도 환경에서 20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배양 후에는 응집체가 포함된 용액 약 10마이크로리터를 샘플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실험 도식도 설명입니다. 해당 사진 자료의 실험 도식도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FEL 즉 자유전자 레이저를 활용하여 해당 샘플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빔 직경은 30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이고 샘플 이미지 크기는 250 마이크로미터라는 사실을 해당 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FEL 진동 시스템은 도쿄과학대학에서 제공한 시스템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험 진행입니다. 해당 샘플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특성은 500 피코초 동안 10개의 25 피코초 간격을 가진 레이저 펄스이며 한 샘플에 토탈 100번의 펄스를 한 클래스의 샘플마다 해당 레이저를 조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실험 확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의 실험은 FRIR 분광법을 이용하여 해당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로 6.13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으로 1631cm-1승의 진동수를 해당 실험에 적용하면은 아미드 밴드의 공명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해당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6.13 마이크로미터의 파장 그리고 1631cm-1승의 진동수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HT 현광 강도 측정을 통해 해당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 자료에 따르면은 6.13 마이크로미터 파장으로 조사한 샘플의 THT 현광 강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단백질 샘플과 비교했을 때 6.13 마이크로미터 파장으로 조사한 샘플의 현광 강도가 약 85%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섬유상 구조에 상당한 감소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비공명 파장인 5.0 마이크로미터로 조사한 샘플은 조사 전 샘플과 비교하여 현광 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해당 그래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공명 파장에서는 단백질 섬유의 구조가 유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섬유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고, 주사 전자 현미경은 미생물이나 세포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전자 현미경이며,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의 섬유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조사 전과 후에 있어서의 그 섬유질에 대한 구조가 섬유질에 대한 구조가 많이 바뀌어져 있음을 해당 이미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IR 분광법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그래프를 해석하면은 베타시트의 수치값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비정형적인 단백질 구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결과는 아밀로이드 섬유 해리에 있어 반응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래프 자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WAXS를 사용하여 X선의 산란 강도를 측정하여 수치를 시각화하였으며, 그래프를 해석해 보자면 베타시트가 정렬된 피크값이 해당 레이저 조사 후 현저히 X선의 산란 강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해당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밀로이드 섬유 분해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검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시뮬레이션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당 연구에서의 시뮬레이션은 레이저 유도 비평형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으며, 해당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FEL의 전기장 강도를 조절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수값은 E0와 W 변수이며, 해당 각 변수가 의미하는 값은 전기장의 진폭, 즉 세기, 그리고 레이저 파의 진동수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두 변수를 사용하여 총 4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분류를 하자면은 공명 진동수와 비공명 진동수로 먼저 나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당 공명 진동수 1675cm-1승에서 1.5, 2.0, 2.5 볼트 나노미터로 이렇게 3개의 샘플과 해당 이제 비공명 진동수에서의 2000cm-1승 진동수에서 2.0 볼트 나노미터로 총 4개 클래스 샘플을 시뮬레이션을 해당 연구에서는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IR 스펙트럼을 해당 시뮬레이션에 맞는 정상 모드 분석을 통해 IR 스펙트럼을 예측하였으며, 100개의 평형 구조를 선택하여 각 구조에 대한 IR 스펙트럼을 계산 후 1600에서 1700 진동수의 범위를 2cm-1승의 간격으로 스캔하여 아미드 밴드의 특징적 진동수인 1675cm-1승을 해당 연구를 통해 검출하여 해당 연구에서는 1675cm-1승이 아미드 밴드의 공명 진동수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각기 다른 조건의 4개의 클래스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675cm-1승 진동수를 가진 3개의 클래스에서 전기장의 진폭이 클수록 섬유의 해리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 그래프를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X선의 산란 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2000cm-1승 진동수의 2.0의 전기장 진폭을 준 클래스는 섬유가 분해하는 데 있어 구조가 아직 그대로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공명 진동수가 해당 연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려주는 연구 결과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한 실험 결과와 두 번째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의 단백질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프 수치 자료이며 이는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에 있어 단백질의 섬유 해리가 잘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그래프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박스 막대 그래프가 시뮬레이션 수치 그래프 자료이고 녹색 막대 그래프 수치 자료는 실험을 한 결과에 대한 수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유도 비평형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4가지 클래스들의 단백질 구조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자료는 공명 진동수와 비공명 진동수에서 실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공명 진동수에서 실행한 클래스들의 경우 단백질의 2차 구조 분석 결과 비정형적인 구조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명 진동수가 아밀로이드 섬유의 해리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반면에 비공명 진동수에서 진행한 클래스의 경우 단백질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공명 진동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결과는 레이저 유도 비평형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이 단백질 구조 변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아밀로이드 섬유와 같은 병리학적으로 중요한 단백질 구조의 해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각 자료입니다. 또한 해당 그래프 자료는 실험 과정에 있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음을 시사하는 그래프 자료이며 이는 열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닌 다른 어떠한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는 않았지만 AD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아밀로이드 섬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IR 분광법, SEM, THD 등을 활용하여 아밀로이드 분해 및 구조 변화에 있어 연구의 결과를 해당 방법들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이는 아밀로이드 관련 분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결과 도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의 파장과 진동수를 IR 스펙트럼 및 NEMD 시뮬레이션 2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아미드 밴드를 공명시켜 해당 구조를 해리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자료였고 주파수를 활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느껴 해당 논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인텔리전스 랩의 김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